네, 반갑습니다. 손요하입니다. 오늘은 셰프와 기계 설계사를 비교해보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셰프하고 기계 설계사가 하는 일이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점에서 닮아 있는 건지 한번 몇 가지 챕터로 좀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는 전혀 다르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전체 프로세스를 조율하며 최종 결과물의 품질과 신뢰성을 책임진다 라는 점에서 셰프와 기계 설계사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셰프는 주방의 설계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우두머리, 셰프에서 나온 말로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아 요리사들을 지휘하고 주방을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며 요리뿐만 아니라 메뉴 개발, 재료 선정, 식재료 관리, 코스트 계산 등 주방 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죠. 미슐랭 같은데 이렇게 선정이 되는 요리사들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요리 학교에 다녔고 졸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명한 요리 학원이나 학교가 없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유명한 요리사 셰프한테 들어가서 사사를 받는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물론 대학 같은 데서 이제 요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긴 하겠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았더라도 주방 관리와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셰프라고 부르지 않는다라고 해요. 총괄 셰프는 맛의 원리, 프린시플을 바탕으로 식재료의 조합을 구상하고 누구나 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레시피라는 표준을 만든다. 레시피라는 건 어떤 재료를 얼마만큼의 양을 넣고 어떤 조리 기구를 이용해서 어떤 방식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을 두고 요리를 한다라는 것들이 다 레시피가 되겠죠. 우리 제조 공정에서도 보면은 어떤 재료를 어떻게 제작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레시피라고 실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셰프의 레시피는 언제나 같은 맛을 낼 수 있도록 한다. 우리 설계 쪽하고 비교해서 점점 이제 연상이 되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셰프는 각 단계 레벨이 있다라고 해요. 제일 초보 단계는 일반적인 요리사, 쿡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리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주방장 같은 경우는 주방장을 보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셰프가 되겠죠. 이 단계부터 이제 셰프라고 명칭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헤드 셰프는 주방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그런 데가 아니고 일반적인 작은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헤드 셰프까지만 있죠. 주방장까지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큐티브 셰프, 총괄 셰프인데 대형 음식점이나 아니면 호텔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음식점과 요리를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총괄 셰프가 있습니다. 셰프는 음식점의 음식을 책임지는 자리,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기계 설계사는 제조의 셰프라고 하죠. 이 앞에 하고 이제 보시면은, 자, 셰프는 주방의 설계사하고, 기계 설계사는 제조의 셰프, 서로 엇갈려 있죠? 제조의 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기성품과 가공품의 조합을 구상하고 누구나 똑같이 제작 조립할 수 있도록 도면이라는 표준을 만든다. 기계 설계를 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회사에서 경험을 쌓으며 단계별로 레벨업한다. 자, 여기서 사실 이 전문적인 교육이 어느 정도까지의 교육을 전문적인 교육으로 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얘기할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산업 현장에 FA 장비를 하는 실무 현장에 가보면은 겨우 자격증 하나 정도, 그러니까 자격증도 오토캐드나 3D 캐드 조작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전부예요. 어떤 경우에는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도 간혹 있긴 한데 거의 대부분은 아주 기초적인 자격증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설계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요리학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가리키고 실제로 그 전문 분야가 세분화돼 가지고 과목들이 나눠져 가지고 공부를 굉장히 심도 있게 하는데 설계사를 양성하는 쪽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이 FA 설계사, 기계 설계사를 양성하는 커리큘럼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대학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죠. 대부분이 전문적인 교육 부분에서 뭐 한 20% 정도만 가지고 들어오고 나머지 80%를 직장에서, 회사에서 그것을 보완을 하거나 습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회사는 교육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모자란 상황에서 회사의 업무를 하게 되죠. 설계 PM은 장비 제조사의 제품에 대한 품질과 성능을 궁극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 셰프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의 음식을 책임지는 자리고 설계 PM 같은 경우에는 장비를 책임지는 자리죠. 기계 설계의 레벨도 한 4가지 정도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파트 디자이너입니다. 파트 도면을 설계를 하고 구매품의 사양을 관리를 하고 BOM을 관리를 하고 가공품의 도면을 작성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첫 번째 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품들을 LM 가이드를 선정을 했다. 그럼 LM 가이드를 형번을 몇 번을 쓰고 거기에 정밀도는 얼마를 두고 그 다음에 예압은 넣을 거냐 말 거냐 이런 여러 가지 사양들, 그 다음에 시린더를 선정을 한다 그러면은 시린더의 직경은 얼마로 해서 파워를 얼마를 낼 것이며 거기에 오토 스위치는 어떤 것을 넣을 것이며 이게 고정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건가에 대한 것을 모두 검토를 해서 구매품의 사양을 정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파트 디자이너 단계에서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부품들, 장비에 들어간 부품들에 대한 BOM을 관리를 하는 것. 이게 이제 파트 디자이너가 하는 일인데, 요리사, 이 셰프 단계에서 보면은 쿡이 하는 역할하고 거의 같습니다. 재료 손질을 하고 기본적인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갖추는 정도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유닛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유닛 설계를 하고 BOM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파트 도면을 검도하거나 관리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단계는 셰프로 비교하면 단품 요리를 만드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L, 파트 리더라고 하기도 하고 프로젝트 리더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에는 이제 PM을 부자를 하고 검도를 하고 제작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을 하거나 도면을 총괄 관리하는 부분이죠. 이 PL은 셰프로 보면 코스 요리를 할 수 있는 정도 단계라고 봅니다. 자, 이 유닛들, 각각의 기능들이 다른 유닛들을 엮어서 하나의 연동되는 시스템으로 실제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이 PL 단계죠. 이 코스 요리가 4단계의 코스 요리가 있다, 6단계의 코스 요리가 있다, 10단계의 코스 요리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각각의 코스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며 맛의 단계는 어떤 맛을 가지고 갈 건지
그런 것들을 코스로 만드는 설계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PM은 이 개념 설계, 컨셉 설계라도 하고도 하고 개념 설계라고도 하는데 개념 설계를 하고 견적 산출을 하고 사양 미팅을 하고 그다음 내부의 가공이라든지 조립 아니면 제어 설계사들, 전장 설계사들 그다음에 이제 조립자들하고의 협업을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서로 조율들 해나가고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PM 단계에서 하죠. 그래서 PM 단계가 실제로 보면 이제 총괄 셰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설계사는 장비의 성능, 품질, 원가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자, 이제 셰프하고 기계 설계사를 표로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요 왼쪽에 단계라고 하는 부분은 기계 설계사의 어떤 업무의 단계로 제가 5단계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기획과 컨셉 단계입니다. 셰프는 고객의 취향이나 아니면 예산 등을 맞춰가지고 타겟 어떤 고객층과 을 상대로 할 것인가 판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분석들을 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기계 설계사는 고객사의 사양서나 요구 성능, 예산 등을 분석을 하는 일들. 이런 일들, 기획 컨셉 단계는 목적성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 다음 단계는 설계하고 실제로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레시피를 확정을 하고 샘플 테스팅을 하는 그런 일들과 기계 설계사가 3D 모델링을 하고 구조와 기구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설계가 되면은 그 부분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키는 것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는 그런 단계죠. 이 단계는 핵심 가치는 검증입니다. 실제 구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제조 원가 계획도 이 단계에서 세우고. 그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부품 수급의 단계입니다. 식재료를 발주를 하고 원가를 계산을 하고 어떤 식재료를 구입을 하는데 원가에 맞지 않는 너무 비싼 재료를 사온다든지 아니면은 수익을 너무 많이 남기기 위해서 너무 싼 재료를 사온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원가를 적절한 원가에 맞는 품질의 식재료를 발주하고 하는 그런 업무들. 그 다음에 기계 설계사는 구매품을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공품 제작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기술 지원을 하는 이런 부품 수급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 가치는 품질과 원가를 관리하는 겁니다. 규격과 비용의 최적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죠. 네 번째 단계는 제작하고 조립을 하는 단계입니다. 주방 조리원들의 조리와 플레이팅. 플레이팅은 이제 접시에 음식을 담는 것을 플레이팅이라고 합니다. 용기에 음식을 담는 것. 어떤 음식을 어떤 용기에다 담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계로 보면 제작하고 조립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기계 설계사는 조립 기술 지원 및 문제점 해결에 대한 부분을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팔로우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 단계는 핵심 가치는 표준화입니다. 설계사의 의도대로 구현되는 과정을 계속 팔로우업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설계사 의도대로 도면이 그려지고 그 도면대로 제작이 되고 있는지 계속 수시로 확인하고 검토를 하고 거기에서 맞춰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만약에 도면이 틀렸다고 하면 이 단계에서 도면을 수정을 하고 다시 도면 작성을 해서 다시 발주를 하는 단계들이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단계는 검수와 인도입니다. 셰프가 최종적인 맛을 점검을 한 후에 손님 테이블에 이제 나가는 거죠. 실제로 이제 고객한테 나가는 겁니다. 기계 설계사의 입장으로 보면은 설치 시운전 고객 사이트에 실제로 설치를 하고 시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양산에 돌입이 돼서 그 양산 가동이 되는 계속 과정. 그래서 퍼포먼스가 고객이 원하는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오는 시점, 그게 이제 FAT, 최종 검수인데 그 시점까지 기술 지원을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왜냐? 설계사가 요구한
처음에 의도한 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 설계사가 의도한 것은 고객이 원하는 대로 맞춰지고 있는 것인지를 서로 미스매칭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의 핵심 가치는 신뢰성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회사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사가 2단계까지 계속 팔로우업을 해가면서 신뢰성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점선에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는 4번, 5번 단계는 설계의 직접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도면대로 나오도록 하고 가이드하고 트러블을 잡는 것은 설계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직접 업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간접 업무도 아닙니다. 반드시 팔로우업을 해줘야 되는 업무입니다. 이 부분을 현장에서 보면은 회사마다 이 부분을 간과를 해서 설계사가 팔로우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 부분이 취약해서 장비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경우들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설계사의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인지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맛 좋은 음식점을 일부러 찾아가듯 실력 있는 설계사가 있는 회사를 찾아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식은 맛있는 곳에 손님이 끌리게 돼 있습니다. 물론 주차라든지 아니면 뭐 시설이 깨끗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맛이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FA 장비를 제작하는 회사는 그 장비가 좋은 장비를 해야 됩니다. 좋은 장비는 고객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정확하게 잘 만들어주고 그 제작하는 기간도 다른 회사들에 비해 가지고 절대로 늦지 않도록 납기와 품질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고객과의 소통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고객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객의 선택을 잘 받는 회사들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음식점에서 마치듯이 이 기계 장비에 대해서는 실력입니다. 장비의 성능입니다. 성능이 좋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장비의 가격이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고객은 인정하고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면서 제가 영상을 좀 본 게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그림 파일로 이렇게 몇 가지를 뒤에 넣겠습니다. TVN에서 언더커버 셰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요리사 정지선 셰프가 중국의 대형 음식점에 들어가 가지고 신입사원처럼 행동을 하면서 경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그 초기 단계부터 요리사들이 하는 일이라든지 역할들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TVN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얘기하는 이 요리사와 셰프와 기계 설계사의 공통점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셰프와 기계 설계사를 비교한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